이제 누구도 쉽게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한, 북한, 미국에서 태어난 세 청년이 통일 한국의 화두를 품고 떠난 여행. 이들이 만난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 고향을 그리는 미주 탈북민, 통일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NGO 활동가, 한국전 참전용사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한인 연방 하원의원,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통일이 이미 온 것처럼 모여 사는 사람들, 진정한 자유와 평화 위에 설 통일 한국의 길을 찾는 사람들, 통일 한국의 미래를 향해 함께 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 북한 주민의 미국 망명 허가 이후 15년, 중국도 한국도 아닌 미국을 택한 미주 탈북민들의 꿈, 그리고 현실. 녹록치 않은 탈북민의 미주 정착을 돕는 한인들을 만났다. 한인도 탈북민도 이민자로 만난 미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스타트업. 어울려 살며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해하는 가운데 준비된 우리가 이룰 통일의 꿈. 끝내 우리는 하나. 전 세계의 이민자가 모여든 나라 미국. 북한에서 온 노스코리안 레퓨지와 한국으로 망명한 후 미국으로 온 노스코리안 아메리칸의 수는 2021년 현재 500여 명. 그중에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 어쩌다 통일팀에 합류한 소연이가 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제 시카고로 지금 2년째 살고 있고요. 미국 국민으로 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와 함께 통일이라는 화두를 품고 동행한 정현이와 하민이가 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친구랑 함께 미국 여행을 왔는데요. 이 두 친구들 소감 좀 되게 알고 싶네요. 처음 만나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 오늘은 두 번째 날이니까 좀 더 친해진 것 같고요. 당연히 다른 지역에 와서 성격이 다르고 이렇게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다 한국인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되게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고, 북한에서 구호를 많이 이렇게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다 통일 막 이러면 되게 어색하고 왜 이런 걸 하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여행 이후로도 계속 쭉 연락해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한, 북한, 유럽에서 온 미주 한인 청년들. 하나같이 처음 만난 친구의 생활이 궁금하고 인터뷰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설레고 소문난 도시를 찾아다니는 여행이 즐거운 또래들이다. 폐쇄된 공산국가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자본주의의 중심 미국에서도 살아본 소연이. 꿈꿀 수 있는 곳에서 큰 꿈을 가지고 살면 그 반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을 더 크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꿈은 어떻게 돼? 혹시? 선생님, 초등학생 선생님. 아직은 없는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저 성공해서 저 여유 있는 삶을 아메리칸 드림? 가족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가족도 좀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 그런 게 꿈인 것 같아요. 이들 누구도 통일을 꿈꾸지는 않는다. 소연이는 7년 전에 북한을 떠나 미국에 망명했다. 나이가 어려서 미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스폰지처럼 흡수했다. 조기 유학 온 한인 유학생과 꼭 같아 보일 정도다. 다른 탈북민들은 어떨까? 어른이 다 되어 미국에 온 탈북민들. 한국이나 제3국에서 방황하다 뒤늦게 미국에 닻을 내리게 된 탈북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다. 시카고 지역 조선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들의 꿈과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정호근 목사. 탈북민들의 꿈은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전한다. 몇 가지가 안 돼요. 선택의 그 방향들이 네일 하시는 분, 눈썹 하시는 분들 있고 가끔가다 한두 분 비즈니스 하신 분인데 아마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꿈이
내 비즈니스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런 꿈들은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이 있고. 그러나 탈북민들에게 직접 들어보면 그들의 꿈은 언제나 통일과 맞닿아 있다.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탈북민들에게 미국은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하나가 되는 꿈을 실험하는 곳, 통일의 모형 제작소 같은 곳이다. 서부 독일, 동부 독일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또 다른 통일을 해야 되는 민족이 아닐까. 그 나라는 그 나라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만의 그 어떤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저 어차피 이제 북한이 이제 뭐 해방을 위해서 이제 탈북민 구출 사업하고 이제 북한에 이제 말하자면 많은 정보들을 유입해서 이제 북한을 이제 변화하는데 이제 그런 대로 많이 이제 하는 사업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코리아타운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에서 지금 융합이 돼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는 실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통일이 융합, 그리고 앞으로 통일돼서 북한 사람들 어떻게 포용할까, 중국 조선족들 어떻게 포용할까, 이런 거 지금 우리 실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뭐 통일되면 당연히 내 고향으로 가야죠. 어차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내 나라를 또 이제 발전시키는데 이제 많이 이제 이바지하려고 하는 거죠. 정현이, 소연이, 하민이, 어쩌다 통일팀이 이번에 뉴욕에서 찾은 곳은 선글라스 앤 패션 브랜드 럭키 셀렉티즘 매장이다. 탈북민들이 꿈꾸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한인 김희원 대표를 만났다. 한국인 직원들과 한국인의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뉴욕 한복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현장이다. 날씨가 좀 무덥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좋은 날 오셔가지고 아무튼 매장 오셔서 되게 환영하고요. 한국의 역사, 패션, 미디어의 감각이 비즈니스에 접목되면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도 사업을 펼칠지 소연이의 질문이 쏟아진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하고 남한의 어떤 이렇게 이거를 두기보다도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메리카 컬처를 받아들이고 에듀케이션 받는 것 너무 좋은데 끝내 우리의 DNA랑 그 본질적인 것들은 에이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더 알려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번창해서 나중에 이제 비전이라 따지면 멋진 안경 센터를 운영하고 싶어요. 과연 미국의 탈북민들은 김희원 대표와 럭키 셀렉티즘 팀이 이뤄낸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99개가 붙어 있어요. 저희가 안경을 만들 때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게 99% 디자인만 저희가 다 완성을 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먼저 자리 잡은 이가 손을 내밀고 나중에 온 이가 그 손을 잡아 함께 나갈 때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 내 탈북민 중 100여 명이 거주하며 가장 큰 탈북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LA를 찾았다. 6.25 71주년을 맞아 복음 통일을 위한 간증과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한인교회. 탈북자의 현실을 전하는 특별 연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18년 북한 억류에서 풀려나 미국에 도착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앤드루스 기지로 직접 나와 환영하면서 유명해졌던 김학송 선교사. 중국계 미국인으로 평양과기대 실험농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공화국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끌려가 평양에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김학송 선교사는 자신이 가까이에서 접한 북한과 중국과 미국의 탈북민들의 현실을 전하면서 통일 한국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다. 특별히 미주 한인들은 미국과 전 세계에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끼리 우리 문제만 아니에요. 이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세계 국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큰 나라의 어떤 그 4대 강국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4대 강국에 이렇게 집해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동행하자는 안 됩니다. 미국에 사는 젊은들은 이 일 때문에 미국에 우리를 유민시켰고 미국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냐. 미국의 어떤 그 주류사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통일을 알리고 당위성을 알리고 이런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행사의 또 다른 참가자인 기드온 동족선교회의 박상원 목사. 2007년부터 북한 동포와 탈북자를 위한 의료 지원, 미디어 지원을 해왔다. 박 목사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던 70여 년의 세월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로의 다른 점을 배우고 수용하는 열린 마음과 프로그램이 통일의 선결 조건이라고 제안했다. 지금 몸들은 섞여서 살고 있는데 부부 생활도 그러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실수를 해도 이게 덮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탈북자들 또 탈북민들을 룩다운하거나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이질감들을 극복하는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한테도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고 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지금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과 정서를 이제 교회나 한인 단체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미 필요한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으로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윤태양 씨는 LA는 물론 전 세계의 탈북민의 현실을 자세히 전하면서 미국에서 미주 한인과 탈북자가 공존하며 사는 것은 작은 통일이요. 남한과 북한과의 연합을 테스트하는 현장이라고 말한다. 지금 탈북자들이 지금 한국이 한 3만 명,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나가는 사람이 한 5천 명 해서 3만 5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전 세계. 자유를 얻은 탈북자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는 몇만 명이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숨어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있어요. 근데 중국 땅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체험한 우리들은 각자가 자기가 배운 기술 가지고 자기가 배운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북한의 경제 재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머릿속에다 자유민주주의 심어주는 그런 계몽 활동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수요일 탈북민 북송 반대 시위를 하고 북한 인권 사진전을 열고 북한의 현실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쉼없이 활동하는 윤태양 씨. 탈북민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도 너무나 할 말이 많다. 사우스 코리안 아메리카 사우스 코리안, 노스 코리안, 저처럼 노스 코리안, 그다음에 차이니즈 코리안, 중국 조선족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신 한인 2세들, 이분들이 뭐 우리가 지금 이거 통일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미국 땅에서 현재. 한인과 탈북민이 실제로 미국에서 통일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탈북민들은 밤낮으로 일해도 생활이 어려워 영어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시간이 없지만 한인 사회와 연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번번이 도움을 청하는 곳은 자신들이 속한 조선족 교회의 담임 목사다. 작년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POA라 그러나 그 실업수당 신청할 때 이게 그 부분에 영어도 문제가 됐고 그 순서가 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회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제 접촉하게 됐고 한국교회 초창기 때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것들을 제가 카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탈북민을 돕는 일을 체계적으로 해온 것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다. 교회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탈북하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많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탈북민이 기존 한인교회에 섞이기는 쉽지 않았다. LA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조선족 성도들이 모이는 조선인교회가 마음 붙이고 형편 털어놓기 제일 쉬운 곳이었다. 통일 후의 모델은 아닌가. 이 작은 무리를 이렇게 함께 모여 놓음으로써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통일 후에 어떠한 그런 문제들, 통일 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들, 고난들을 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먼저 보내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서로 살면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라는 작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알아가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과 경험들이 향후에 진짜로 이제 큰 규모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귀감이 되고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카고 조선인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손님 맞이에 분주하다. 코비드로 10주년을 기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올해는 탈북민교회 관계자, 미주 조선인 찬양단, 시카고에서 탈북민을 돕는 봉사자들을 다 초대해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전통 음식까지 마련해 접대를 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창립 때 그 비전을 기억하고 시카고와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조선족, 북한민, 그리고 중국인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는 그걸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여러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에서 한 5, 600명 정도 됩니다. 미주에.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민족 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들이다,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북한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쉽게 우리가 시카고에서도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직장에서 같이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를 은퇴한 서창권 목사는 아예 자기 가정에 탈북자를 입양해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형편되는 데까지 한 가족으로 사는 샬롬하우스를 만든 지 7년째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생활에 적응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을 한 명을 그렇게 자기 친자녀같이 돌보면서 1, 2년 동안 그런 기회를 준다면 미주에 들어오시는 우리 탈북자들이 미국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탈북 미성년자들이 미국에 망명하면 입양되거나 위탁가정에 배정되어 성장기를 보낸다. 미국 가정에 가는 경우 폐쇄된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과정에서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인들이 동양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데다가 특별히 북한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닌데 그런 선 지식이 없기 때문에 포스터 그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그 가정에 들어간 탈북 청소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고 매장에 가서 이제 옷을 사줬거든. 그래서 나도 되게 황당했어. 미국에서 중고 옷을 입는구나 이러고.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일단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절대 내 엄마는 진짜 내 친엄마는 그런 중고 옷 이런 거 잘 살 아니야. 가까이에서 지켜본 탈북민과 한인들. 70년이라는 오랜 단절의 현실을 간과했다가 서로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안타까웠다. 생긴 거 똑같고 같은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큰 착각인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고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접근하고 말하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상처도 쉽게 받고 그럽니다. 북한 선교학교를 열어 북한과 탈북민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탈북민에게는 미국 사회의 정보와 인맥을 찾아주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부시 센터에 프리덤 인 노스코리아를 통해 후원자를 연결해 주기도 했고, 탈북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단체에 나가 탈북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탈북자와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은 이미 왔다. 통일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게 남과 북이 더불어 사는 것인데 그것이 통일이라면 이미 부분적인 통일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3만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이나 미국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은 이것은 가장 구체적인 통일 준비고 통일의 확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한 명 한 명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땅에서 구출해내고 또 함께 사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것에 힘써 주시고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이 하민이와 어울려 뉴욕과 워싱턴을 누비는 소연이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서 미국 생활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소연이가 있기까지 소연이 자신의 피나는 노력, 타고난 밝은 성격, 북한에서 좋은 환경에 살았던 자긍심, 그리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다. 당돌한 학생이죠. 일단 그게 첫 그게 생각이 나고. 이제 에블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막 그런 데다가 얘기를 해주면 이제 제가 그냥 아는 지인들이 막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막 그런 거를 이제 가끔 들어요. 그러면 그냥 되게 고맙죠. 에노크의 설립자 앤드류 홍. 2011년 시카고 대학원 재학 시절 탈북민에 대해 알게 됐고 자신이 가진 실력과 가르치는 능력을 나누기로 했다. 에노크는 탈북민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GRE, 토플, GED 대학 입시 과정, 자격증 시험 준비를 돕는 기숙사 형태의 과외기관이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으로 여겨달라고 당부하는 앤드류 홍 대표. 자산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걸 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보통 북한 분들이. 근데 그걸 좀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거를 키워나가고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려웠던 경험들이 그게 물론 이제 기억하기 싫고 뭐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고 이렇게 다 이제 해줬던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난해에는 코비드로 문을 닫나 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시카고뿐 아니라 다른 주에 정착한 탈북민도 도울 수 있었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중에 미국에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돕는 계기가 됐다. 탈북민의 형편에 맞춰 기숙학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유사하게 상황이 기회를 만들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본인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풀타임으로 뭐 일하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는 시프트로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씩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몇 년 동안만 풀로 지원을 해갖고 이거를 싹 끝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그래도 또 좋은 기회들을 이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에노크의 엠파워 하우스에서 성심성의껏 탈북민들의 공부를 도왔던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 그들의 도움으로 에노크의 유지가 가능했다. 대부분 시카고 대학 학생이었던 자원봉사자들은 정해진 시간만큼 학생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탈북민 학생들의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커뮤니티가 좀 형성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이제 뭐 알고 지내긴 했지만 이게 친하지 않았는데 친하게 돼갖고 그런 면에서도 좀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 효과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던 걸 느꼈어요. 엠파워 하우스를 나간 다음에는 네트워크와 자기들끼리 이룬 커뮤니티가 100점짜리 시험지보다 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에노크의 엠파워 하우스 로고는 작은 집 안에 태극마크와 별 8개가 있는 모양이다. 작은 집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살며 어려움을 함께 겪어나가는 것이 미래에 다가올 통일의 실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약간 엠파워 하우스 저희가 작은 집에서 남북한 사람이 같이 살면서 나중에 일어날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이런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 같이 해나가는
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 역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뭐 그때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했던 경험들이 거기 가서 또 이제 미래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게 저희 바람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에노케를 거쳐간 탈북 청소년들. 통일이 된다면 그들이야말로 역사의 큰 역할을 감당할 주인공이라고 믿는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을, 여기 미국에서 하는 일을 미래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 가장 좋은 모델로 그 북한에 있는 그동안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캐치업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같이 가기를 원하죠. 저희가 같이 지내고 이제 여기서 저희 혜택을 받았던 북한 친구들이 같이 가서 그 친구들이 거기 자기가 지냈던 데들이랑 그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재회를 하고, 왜냐면 이제 그때 가서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친구들 여기 있었던 지가 오래 했으니까 거기 그 사정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보다 제 자신이나 이제 북한 분들이 아닌 친구들보다는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갖고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저희 비전이에요. 앤드류 홍 대표는 에노케가 통일 한국의 스타트업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통일 이후에 북한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체제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험의 장이라는 것이다. 샬롬하우스의 서창권 목사도, LA의 탈북민 윤태양 씨도, 조선인교회의 정호근 목사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일의 모형, 통일 연습이라고 했다. 탈북민의 미주 이민 역사 고작 15년 남짓. 미국 이민 1세대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들의 꿈이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 탈북민과 한인들이 함께하며 겪은 시행착오와 모든 경험이 통일의 그날 남북한 사람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삶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오늘도 또 한 걸음 내디딜 뿐이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사는 동안 달라진 남과 북. 서로를 알고 배우고 이해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다양한 실험, 통일 스타트업. 처음 만난 남북한의 청년들이 함께 여행하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어쩌다 통일 아름다운 동행. 이 수많은 걸음들이 모여 여기 미국 땅에서 통일의 길이 다져지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3부. 정현, 소현, 하민, 새 청년이 워싱턴의 연방 하원 의원 영김을 방문하는 이야기와 크로싱 보더 댄정,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의 나승희 대표가 탈북자와 함께 해온 사연을 나눕니다. 윈TV 특별 다큐 아름다운 동행 3부 윗동네 아랫동네. 많은 시청과 따뜻한 성원 바랍니다.